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 7, 8화 리뷰. 백제나는 억울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녀는 억지로라도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평소 엄마가 먹던 약을 대신 복용했을 뿐이라고 목이 메도록 설명했죠. 하지만 학교는 단호했습니다. 서희권 이사장과 학교 측은 국과수에 제나의 채모를 보내 정밀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나가 더는 다이아6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아버지 백 회장마저 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이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버렸고 제나는 순식간에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갈 곳이 없어진 제나는 김혜인을 찾아옵니다. 한때는 날 선 대립을 벌였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 밤만큼은 조금 다르게 흘렀습니다. 제나는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외롭고 고민하고 상처받아. 그 말은 누군가에게 처음 듣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혜인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그 키스 민율이랑 차진욱이었어. 한편 민율이는 백제나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이아6의 자리를 확실히 차지하고 이젠 그 다음 차셀메딕 후계자인 차진욱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진욱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건 제나가 아니라 나야. 하지만 진욱은 그 말을 가볍게 넘기고 단지 예쁘다는 칭찬 정도만 건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늘 등장하는 그림자처럼 김혜인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 7, 8화 리뷰 2부. 제나의 억울함은 생각보다 빠르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비서의 자백으로 인해 무혐의라는 기사가 떴고 그제야 어른들은 하나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엄마는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심지어 백제나를 버리자고 했던 박우진조차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한편 민율이는 박우진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합니다. 너무 실망했어. 이젠 끝이야. 그녀에게 우진은 더 이상 이용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등교한 제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김혜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석한 혜인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에 스치는 감정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 시각 혜인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리에게 협박을 받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증거인 목걸이도 이젠 어디에 있는지 모를 지경.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녀는 서도원을 떠올립니다. 모든 걸 밝히고 싶어. 그동안 이용해서 미안해. 하지만 도원은 그녀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도와줄게. 그러자 혜인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나 옥상에서 민유리한테 밀렸어. 도원의 얼굴에 놀람이 번집니다. 그리고 청국고는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죠. 누군가 블랙독 채널을 통해 추락사고의 범인이 다이아6 안에 있다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은 다시 혼란에 휩싸이고 학교는 들끓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백 회장의 동생 서희권 이사는 30주년 기념식에 진욱과 제나의 약혼식을 올리자는 기획안을 제시합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쏠리는 그 자리에서 폭로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김혜인은 이제 결심합니다. 민유리가 자신을 몰아간 범인임을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문제는 그 증거인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것. 마지막 희망은 김혜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찾아가 간절히 말합니다. 목걸이 그거 있으면 다 밝힐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김혜인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없어. 그 목걸이 나한테 없어.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김혜인은 말합니다. 김혜인 너 이제부터 진실만 말하게 될 거야. 평생 기억하길 바랄게. 그리고 도로 위로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 그녀는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다음 3부에서는 7, 8화에서 드러난 핵심 상징과 대사, 각 인물의 심리 변화와 대립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는 생활에 도움되는 제품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 7, 8화 리뷰 3부. 7, 8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김혜인. 그녀의 감정선은 이번 회차에서 모든 캐릭터를 관통합니다. 첫 번째 감정선 배신. 민유리가 김혜인을 유인했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내가 널 다이아6에 넣어줄게. 그 대신 시키는 대로 해. 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닌 김혜인에게 있어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평범한 배경, 불안정한 가족, 그리고 늘 손끝에서 놓쳐야 했던 꿈. 그녀에게 다이아6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확신이었죠. 하지만 민유리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친구로, 동료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 목걸이를 빌미로 그녀를 조종했고 결국 혜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이 감정선은 배신이 아닌 사람 자체가 부정당한 상처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감정선 보호받지 못한 분노. 7화에서 차 회장이 아들 차진욱에게 엄마를 못 보게 할 거다. 필리핀 사창가에 넘겨버릴 거다. 라는 대사를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극적 대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욱의 감정 변화를 결정짓는 분기점이자 가족 내 폭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 집안의 후계자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진욱은 사랑도 존중도 없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보호하고 싶은 존재인 제나에게 약혼식이라는 타협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죠. 풍차전술이라는 비유는 바로 이런 감정선의 방어기제입니다. 모든 걸 흡수하고 한 번에 회전시켜 공격하는 방식. 세 번째 상징 목걸이. 목걸이는 물건이지만
이 드라마 안에서는 진실의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민 증거,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 하지만 그 목걸이는 끝내 사라졌습니다. 김혜인이 없어라고 말하는 장면은 시청자에게도 동시에 희망이 없다는 절망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김혜인의 마지막 대사. 김혜인, 너 이제부터 진실만 말하게 될 거야. 평생 기억하길 바랄게. 이 말은 원망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감정선 살아남는 법. 재나는 위기에 몰렸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복구합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어른들조차 비서의 자백 하나로 입장을 바꾸는 걸 보며 재나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와 언론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녀는 블랙독 채널을 이용하려 하고 새엄마를 유전자 검사 결과로 압박하려고 하죠. 이성적이고 냉철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엄마의 믿어주는 한마디에 눈시울을 붉히는 소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감정선이 재나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생존자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인물 도원의 침묵. 서도원은 거의 유일하게 누군가를 도우려는 순수한 인물입니다. 혜인이 자신을 이용했음을 고백해도 괜찮아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 그 장면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간적인 위로였고 그만큼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도원은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혜인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장면이 이번 화의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정리하며 결국 7, 8화는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청춘들이 어떻게 버티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지를 담담하게 그린 회차였습니다. 누구는 거래로, 누구는 복수로, 누구는 침묵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던 거죠. 다음 4부에서는 이 흐름을 바탕으로 9화 이후 전개를 예측하고 각 인물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는 생활에 참고할 제품 정보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 7, 8화 리뷰 4부. 다음 회차 9화 전개 예측 및 인물관계 정리. 1. 9화 무엇이 터질까 약혼식에서의 폭로전.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청국고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릴 재나와 진욱의 약혼식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 안에서 가장 많은 인물이 자신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전장입니다. 재나는 이 약혼식에서 새엄마를 나락에 빠뜨릴 계획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블랙독 채널을 함께 이용해 공개적인 폭로를 준비 중이죠. 김혜인은 이 약혼식을 자신을 해쳤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무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걸이라는 실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나 혹은 도원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민유래 역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김혜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거짓말이라도 퍼뜨릴 준비가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혼식은 정치와 폭로, 감정과 거래가 동시에 벌어지는 폭풍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혜인은 살아있을까? 8화의 마지막 장면, 트럭 앞에 몸을 던지는 김혜인의 모습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그 장면을 죽음으로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9화에서 혜인의 생사가 다른 인물들의 선택과 감정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혜인이 살아있다면 그녀는 가장 큰 증인이 됩니다. 자신을 민 사람, 협박했던 사람, 그리고 침묵했던 사람들 모두를 향해 반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혜인이 식물인간 상태로 남는다면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인물들을 옥죄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김혜인은 자신이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겠죠. 3. 도원 vs 블랙독 같은 사람일까? 블랙독 정체에 대한 추측은 이번 회차에서도 암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우진, 유리, 혜인 등 여러 인물들이 각자 블랙독을 추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도원만은 계속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특히 도원이 혜인에게 같이 유학 가자고 말하며 기존의 흐름을 벗어난 결정을 내린 점은 그가 블랙독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블랙독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9화에서 도원은 블랙독이 아니라면 협력자, 블랙독이라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두 갈래 중 하나로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4. 유리의 몰락 폭로의 중심. 현재 유리는 다이아6를 대표하는 핵심 인물로 보이지만 그만큼 다수가 그녀의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혜인은 목걸이 진실을 알고 있고 혜인은 자신을 민범인으로 지목했으며 재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약혼식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진에게조차 파혼을 선언하며 완전히 고립된 상태. 유리의 몰락은 단순히 진실이 밝혀지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돌아선 상태에서 맞이하는 외로움이 될 것입니다. 9화에서 가장 큰 무너짐이 일어날 인물은 바로 유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재나와 진욱 감정선인가 전략인가? 한편 재나와 진욱의 관계는 전략적 약혼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지만 분명히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진욱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하려 하고 재나는 재나대로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에게 감정을 품게 된 듯 보입니다. 9화에서는 이둘의 관계가 정치적 거래에서 진심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결국 9화는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드러난 진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진실 앞에서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침묵할 것인가,
폭로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직면할 것인가. 천국고의 다음 장은 그 선택 위에 쓰여질 겁니다.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함께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민유리가 진욱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그 찰나를, 그러나 진욱이 웃으며 말한 예쁘다는 말엔 단 한치의 진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무렵 차진욱의 아버지 차 회장은 아들에게 경고합니다. 제대로 처리 못하면 내 엄마 못 본다. 돈줄도 끊는다. 그리고 필리핀 사창가에 넘겨버릴 거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냉정하고 차가운 아버지를 향해 진욱은 처음으로 마음속 복수의 칼을 꺼냅니다. 진욱은 약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명홀딩스 지분을 요구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하죠. 그에겐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하민이의 약물 바꿔치기 녹취. 그 녹취는 하민이를 압박하는 결정적 카드가 되었고, 진욱은 그녀에게 이번 사건 당신이 수습해. 그럼 이건 묻어두지. 그렇게 협상은 시작됩니다. 또한 진욱은 제나에게 자신이 체스를 둘 줄 안다며 말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수는 풍차전술이야.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적들을 몰아붙여 결국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포부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김혜인은 민유리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걸 그제야 깨닫습니다. 민유리가 약속했던 동영상 삭제도 다이아식스 합류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혜인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김혜인을 찾아갑니다. 그 목걸이 유리가 나를 민증 거잖아. 그거 너한테 있지? 제발 줘. 하지만 혜인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목걸이는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이 순간 혜인은 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8화의 충격 전개와 함께 제나와 민율의 진욱의 갈등 구조를 더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생활에 참고가 될 만한 제품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